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속 시원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 혼자 알고 있긴 아까워서 이렇게 사연으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친구로 만났던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도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사랑밖에 남 몰라 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사실 형편으로만 보자면 결혼은 좀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랑 남친은 대학 졸업 후에 같이 동거를 하면서 작은 토스트 가게를 운영했었는데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 그냥 생활비만 버는 수준이었거든요. 취업보다는 장사를 해보자며 호기롭게 문을 열었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저희 토스트가 맛있다는 단골 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가게가 크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나름 남친과 유명한 토스트집 다니면서 신메뉴도 만들어보고 소스도 바꿔보고 홍보도 직접 발로 뛰어보고 했지만 그냥 소소하게 겨우 월세랑 생활비만 버는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14평대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죠. 서로 워낙 죽고 못 사는 사이다 보니 집도 작고 가진 것도 없어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딱서니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꼭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워낙 저랑 남친이 좋아 죽는 걸 알았던 저희 부모님은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 시부모님도 우리가 도움 줄 건 없으니 너네 알아서 살라고 하며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 작게 스몰 웨딩을 올렸고 그렇게 결혼 후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작게 시작했을지언정 저희는 행복하고 만족하니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형님은 참 저희를 불쌍하고 안이 꼽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번화가에서 큰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니시고 형님과 형님네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나중에는 형님 어머님은 손을 떼셨다고 했습니다. 그 고깃집은 규모도 있고 장사도 꽤 잘 됐죠. 그러다 보니 저희 시댁에서 형님의 입김은 아주 셌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꼼짝 못하셨죠. 돈을 워낙에 잘 버셨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님이 그렇게 혀를 차면서 저희 남편더러 뭐라고 하셨대요. 도련님,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구만.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결혼인 줄 아세요? 저희 형편껏 알아서 작게 시작할 건데요, 뭐.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셔. 작게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작게 사시는 거예요. 도련님도 그렇고 결혼한다는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어쩜 둘 다 그렇게 똑같을까? 저희 남편은 기분은 너무 나빴지만 그래도 형수님이니까 그냥 꾹 참았대요. 막말로 돈이라도 척척 보태주면서 입대는 거면 말도 안 합니다. 아주버님이 그래도 동생 결혼한다는데 돈이라도 좀 보태주자 했는데 형님은 우리가 부모야? 돈을 왜 보태줘? 우리 결혼할 때 도련님은 한 푼이라도 보태준 거 있어? 그랬대요. 아주버님과 형님 결혼할 때 저희 남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태주고 말고 하나요? 딱히 도움 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도 없이 결혼한다며 남친더러 고생길이 훤하다면서 엄청 잔소리는 많이 하셨대요.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했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동서될 사람인 저한텐 더 했죠. 결혼 전에 남친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주방에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미성 씨, 아니,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동서라고 해야 되나? 편하게 부르세요.
저는 그래도 형님이다 보니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 동서.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린데 그 웃는 얼굴도 얼마 못 가겠다. 네? 왜 그렇게 철이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련님이나 동서나 참 천생연분이긴 해. 뭐가요? 돈도 없이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신혼 시작할 거라며. 둘이서 운영하는 그 토스트 가게인가 뭔가는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렇긴 한데 같이 살면서 열심히 벌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 분명히 구질구질하게 살 텐데 동선의 부모님은 괜찮으시대? 딸이 그러고 살아도? 저는 형님이 왜 저에게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분도 엄청 나빴고요. 나중에 남친에게 듣기로는 형님도 처음 결혼할 때 많이 가난했대요. 아주버님도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친정 어머니랑 의기투합해서 고깃집을 열었고 생각보다 장사가 엄청 잘 됐대요. 그러면서 점차 규모도 늘려간 거고요. 갑자기 돈을 엄청 잘 벌게 되면서 돈 없는 걸 엄청 무시하고 괄시하는 성격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돈 맛을 뒤늦게 본 졸부 마인드, 딱 그거죠. 저는 그냥 저희 알아서 잘 산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아주버님하고 형님은 저희 결혼할 때 TV를 사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TV 하나 사주고 얼마나 입을 댔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고맙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 코딱지만한 집에 이렇게 큰 TV가 필요한지 몰라. 나중에 이사 갈 거 생각해서라도 큰 거 사는 게 좋지. 이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어쩌면 더 작은 집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꼭 저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좀 짜증났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형님도 힘들게 사셨던 때가 있어서 우리가 걱정이 돼서 저러시나 보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같이 장사하고 장사가 끝나면 같이 정리하고 수고했다며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고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기분 좋아서 맥주에 야식도 먹고 쉬는 날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에 산책도 갔죠. 남들처럼 비싼 차, 고급 음식, 해외여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 옆에 토스트 가게가 몇 군데 더 생기면서 저희 가게는 갈수록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고민 끝에 장사를 접기로 했죠. 남편과 저는 취업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저도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경력도 없는 데다 기혼인 여자라서 그런지 취업하기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작은 소규모 회사조차도 연락이 잘 안 왔고 면접을 겨우 가도 제가 기혼이라고 하니 곧 임신하고 그만둘 거 아니냐며 안 뽑아주더군요. 남편도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서든 나도 일을 해야겠는데 하던 찰나였습니다. 저희 얘기를 들은 형님이 그럼 자기 고깃집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식당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굳이 형님 내서 일 안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도 되지 않나 싶어서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그래도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계속 취업 자리를 찾긴 할 거라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편의를 더 봐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면접이 잡히거나 하면 수시로 일을 빼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형님네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 형님께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들도 제가 애살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서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일하라고 제의를 주셨던 형님은 제가 식당에 나가는 내내 저를 몹시 고가워하셨어요.
저만 보면 동서, 이것 봐. 내가 개고생한다고 했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여기서 불판이나 닫고. 그럴 거면 대학은 뭐하러 나왔어. 등록금만 아깝게. 뭐 물론 아까울 정도로 좋은 대학도 아니긴 하지만 저는 저더러 일하라고 해놓고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를 오히려 좋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소리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형님에게 대놓고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형님, 근데 왜 자꾸 저더러 뭐라고 하세요? 저 나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아니야. 처음 결혼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 딱 맞지? 돈 없이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형님, 저 돈 없는 건 맞는데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해요. 민규 씨랑 저 서로 위해주고 얼마나 좋은데요. 아휴, 정신 승리 하지 마. 그럴수록 더 안 돼 보이니까. 형님은 제가 하는 소리는 다 정신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한 척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일을 할수록 형님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가게로 형님 친구분들이 식사하러 오신 겁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메뉴 선택하시면 다시 불러주세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는데 그중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못 보던 직원이네. 새로 왔어요? 제 말에 옆에 앉아 계시던 형님이 심드렁하게 그러더군요. 얘가 우리 동서야. 내가 전에 말했던. 형님 말에 친구분들도 그렇냐며 저를 다시 봤습니다. 도대체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 무슨 소리를 했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근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도 네 말보다는 착하고 싹싹해 보이는데? 아, 원래 저렇게 생각 없는 애들이 실실 웃고 착해 보이고 그래.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러면 가게에서 일하는데 인상 쓰고 다녀야 되나요? 제가 뭘 하든 저를 안 좋게만 생각하는 형님이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듣기 싫어도 형님과 친구분들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쟤는 나 덕분에 저러고 사는 거지. 일자리도 없는 거 불쌍해서 내가 여기서라도 일하라고 했다. 좋은 형님이네. 그러니까 쟤를 누가 받아주겠니? 얼핏 들리는데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니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형님과 얼굴도 잘 모르는 형님 친구분들의 뒷담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울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했고 남편도 화를 내며 그냥 거기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만두자. 내 월급으로 빠듯해도 생활 되잖아. 그렇긴 한데 나도 회사 취업하기 전까지만 다니려고 했지. 됐어.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병도 생기겠어. 거기 그냥 관둬. 형수님 변해도 완전 변했어. 결혼 초엔 안 그랬거든. 근데 고깃집 잘 되면서 무슨 자기가 엄청 떼부자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무시한다니까? 우리 형도 참는 거 여러 번이었는데 알다시피 우리 형 전에 주식 사고 쳤을 때 형수님이 그거 메꿔줬잖아. 그래서 형도 그냥 참고 사는 거래. 형이야 본인 돈 사고 수습해줬으니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왜 그런 걸 참고 살아야 되냐?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됐다 그래. 미성이 너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말해. 남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자체는 재밌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잘해주셔서 좋은데 형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저만 보면 그렇게 불쌍하다느니 안 됐다느니 하시니까요. 저희 형님 가만 보니 저를 아래로 낮춰보면서 본인이 더 우월하다 느끼시고 그걸 즐기시더라고요. 남편까지 그만두라고 난리쳐서 저는 그냥 다른 데서 일하고 말지 더 이상 여기선 일 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톡 까놓고 가족이라서 제 편의를 더 봐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월급을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스트레스 참아가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형님에게 그랬죠.
형님,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 왜? 그냥 취업 준비에 좀 더 신경 쓰려고요. 형님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다 소리는 못했던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기서 뭐 얼마나 일했다고 고세 그만둔대. 동서, 그런 식이면 사회생활 못해. 요거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디 가서 버틸 건데.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그냥 이번 달까지 일하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게에 나오는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오시던 날이었어요. 가게도 브레이크 타임이라 직원분들도 탈의실에서 다 쉬고 있었거든요. 형님하고 친정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 중이셨고요. 저도 쉬려고 탈의실에 앉아 있다가 은행 볼일 좀 봐야겠다 싶어서 지갑을 들고 나오던 참이었어요. 홀에서 형님하고 형님 어머니가 하시는 대화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고작 4달이라고 간둔대. 저런 썩어 빠진 정신머리로 어디 가서 일을 해? 그러게 말이야. 다른 데 가서도 그러면 욕 처먹지. 저는 제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확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그만두는 것도 저렇게 욕을 하나 싶었고요. 하지만 저러고 있는데 대놓고 지나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못 들은 척 탈의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멍청하고 생각 없어서 그렇지 뭐. 쥐뿔도 없으면서 결혼부터 덜컥 하는 것 봐. 그러니까 저러고 살지. 나는 저런 애를 딸로 나올까 봐 무섭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여자라면 너처럼 야무지고 똑 부러져야지. 그럼 대학 실컷 보내놨더니 남자랑 동거나하고 되도 않는 장사한다고 하다가 말아먹고 한심해 정말. 이것도 봐. 내가 지 생각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꼴랑 4개월 일하고 때려치잖아. 하여튼 쟤나 우리 도련님이나 골빈 것들끼리 잘 만났어. 평생 저러고 살라지 뭐.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형님에게 저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뭔가요? 저는 걸음을 돌려 형님 앞으로 갔습니다.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깜짝이야. 뭐야? 언제 여기 있었어? 저 없을 때 왜 제 얘기 자꾸 하세요? 형님은 잡아떼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동서 얘기 아닌데? 제가 다 듣고 하는 소리예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형님한테 무슨 피해 드린 거 있어요? 왜 자꾸 제 뒤에서 제 얘기하고 다니시냐고요. 저 여기서 일하면서 나름 형님한테 폐 안 끼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도 뭐가 못마땅해서 자꾸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 형님도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에 오죽 동서 상황이 안 돼 보였으면 그러겠어? 제 상황이 어떤데요? 돈도 없으면서 결혼부터 덜컥 하질 않나. 대학생 애들이나 사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차리고 그러다가 앞으로 계획에도 없는 임신하겠지. 쥐뿔도 없어서 애도 지질이 궁상으로 키울 거고. 저는 기가 막혀 따졌습니다. 악담하세요? 있지도 않은 애까지 욕하세요? 너 같은 애들 딱 그러고 사니까 하는 소리야. 나는 동서가 그러고 살게 불보듯 보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고. 동서, 세상이 만만해? 지금이야 행복하겠지. 그치만 시간 좀만 지나봐. 내 발등 찍었구나. 형님이 말릴 때 결혼 안 했어야 되구나. 후회 안 할 것 같아? 후회하든 말든 제 인생이에요. 제 선택이고요. 형님한테 도와달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권리로 제 욕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제 말에 옆에서 형님은 얼굴을 구기며 더 뭐라고 하시더군요. 이것 봐봐. 지 위에서 해주는 말인데도 저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성질만 발딱해서는. 형님! 제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자 이번엔 형님 어머니도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봐요, 정의동서. 형님이 틀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구만.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야? 형님은 지 생각해서 일부러 일자리까지 마련해줬구만.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모녀가 아주 똑같더라고요. 저는 바로 탈의실로 가 제 옷하고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님 어머니에게 갔죠. 형님 어머님,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주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누굴 걷어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꽁으로 일했어요? 아니면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나요? 형님 먼저 일하라고 하셨고 저 정당하게 일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걷어주고 말고 할 상황 아니거든요. 저는 형님에게도 말했죠. 형님, 저 개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본인이 더 잘난 것 같고 우월해 보이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저 헐뜯고 뒤에서 욕하는 거냐고요. 저요,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아무한테도 형님 욕한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요. 형님이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사람 개무시하세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어서 속은 엄청 시원한데 눈에선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정말 비참하고 속상하고. 돈 없어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우리는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자기가 나서서 너는 불행해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그렇게 연부를 외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불행해야만 결혼 말렸던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힘든 이유는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엉엉 울며 이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 엄청 화가 나서 형님에게 전화했고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소리 질렀고요. 그렇게 저희 집과 형님네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시댁을 갈 일이 있어도 겹치지 않게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도무지 형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형님네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저는 계속 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생각처럼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처럼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외곽 지역에 집과 땅이 있었는데 원래는 크게 가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신 후 거의 방치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도로 개설이 확정되면서 저희 집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평범했던 저희 집에 꽤나 큰 보상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저희 집에도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저한테도 일정 금액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엄청 기뻐하고요. 그 돈으로 집을 조금 제대로 된 곳으로 옮기고 싶기도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이미 장사를 한번 말아먹은 터라 섣불리 시작했다간 괜히 보상금까지도 말아먹을 위험이 크긴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취업도 힘든 데다 예전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이번엔 좀 더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토스트 가게 할 때도 그렇고 형님네 가게에서 일할 때도 손님 대하고 장사하는 일이 워낙 적성에 잘 맞다 싶기도 했고요. 저는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너한테 주는 돈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겁없이 무턱대고 장사를 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정말 많이 알아보고 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배달 도시락을 판매하는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나름 주변의 입지와 상권, 고객층 등을 열심히 따지고 알아본 후에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의 결실처럼 매출은 꾸준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식재료에 신경을 특히 썼고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서 꾸준하게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전문 도시락들도 만들어서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좋았고요. 제가 처음에 다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형님은 엄청 비웃었대요. 한번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또 그러냐고,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고요. 하지만 보란듯이 저희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회사 너무 힘들면 가게에서 같이 일하자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남편은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장사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는 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는 공감했습니다. 한 사람은 꾸준하게 돈을 버는 쪽이 훨씬 안정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남편 말대로 장사라는 게 언제 안 될지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을 하고 1년 뒤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집은 코로나가 터져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더 좋아졌어요. 배달과 포장 전문이다 보니 때 아닌 코로나 특수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외식은 거의 안 하고 포장이나 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 저희 집도 그 덕에 매출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단골도 확 늘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네 집은 저희 집과는 반대 상황이 됐더라고요. 외식 손님 자체가 확 줄어든 데다 거리두기랑 영업 제한 때문에 형님네 가게는 매출이 반토막 나다 못해 거의 없어질 지경이 된 거죠.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잘 되던 가게들도 문을 닫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형님네는 규모도 큰 데다 번화가에 있다 보니 월세도 엄청 많이 나갔는데 장사를 못하니 그 월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 버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은 나름 탄탄한 단골층을 잡아서 꾸준한 매출을 잡고 있었는데 형님네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그렇게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과거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형님 일은 전혀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 없던 기간 동안 형님과 제 상황이 아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형님네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겠냐며 이 가게를 어떻게 여기까지 키웠는데 놓냐면서 월세만 내면서 계속 버텼대요. 그러다 결국 빚까지 생기면서 가게는 문을 닫았고요. 아주버님은 무역회사에 다니셨는데 무역회사다 보니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희망퇴직 명단에 결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 어머님에게 하소연했대요. 당장 내야 될 대출도 많다면서요. 형님은 장사가 한창 잘 될 때 무리해서 이곳저곳에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휴지 조각이 되었대요. 돈 잘 번다고 떵떵거리던 형님은 하루아침에 생활비조차 없어서 힘들어진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한테 형님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때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람 아닌가요? 돈 없고 생각 없다고 그렇게 개무시할 때가 언젠데 이제 와서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들은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참 사람이 너무하네. 뭐가요? 못 도와준다 그랬다며? 네. 가족끼리 진짜 1억이야? 우리 당장 내야 될 대출금도 있어서 생활비까지 빠듯할 정도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전까지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나 싶었던 제 생각이 무색해질 정도더군요. 형님, 무식하고 생각 없어서 돈도 없이 결혼한 동서한테 돈은 왜 빌려달라고 하세요? 뭐라고?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잊으셨어요? 제가 그런 말들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있는 줄 아세요? 다 제 가슴 속에 상처로 차곡차곡 남았거든요. 제 말에 형님은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내가 그땐 그냥 동서 상황이 답답해서 한 소린데 그런 걸로 아직까지 꽁에 있으면 안 되지. 답답해서 하는 소리면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말 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했다니. 그건 동서 자격지심이야. 끝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하나 없이 제 자격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 자격지심이구나. 근데요, 형님, 그렇게 쫄딱 망하셔서 어떡해요?
뭐? 천년만년 부자로 살 것처럼 떵떵거리시더니 형님 왜 그렇게 되셨어요? 돈도 없고 빚만 쌓이고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곧 퇴직까지 하셔야 된다면서요? 형님, 그러고 살아도 괜찮아요? 야, 너 말 다 했니? 형님은 소리를 확 지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얼마나 당한 게 많았게요. 형님은 부들부들 거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요새 돈 좀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다가 쇠되는 거 한순간이야. 아, 형님처럼요? 뭐라고? 형님, 이런 데서 발끈하시면 그건 형님 자격지심인 거예요. 그쵸? 야, 너 말이면 다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형님,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형님 같으면 돕고 싶겠어요? 이런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저희 이런 전화할 사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계속 남남처럼 살아요. 형님도 저희 부부 보면 멍청하고 한심하다면서요. 멍청하고 한심하면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똑똑하시고 야물딱진 형님께서 알아서 잘 하고 사세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도 했죠. 형님 저한테 따지려고 다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차단해 놓으니까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형수님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형수님 돈 잘 벌 땐 개무시하고 우리 깔보더니 아내가 틀린 말 했느냐고 도리어 뭐라고 하고 전화 끊었대요. 그 일로 아주버님한테까지 푸닥거리 제대로 한 모양인데 아주버님도 질려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셨다더군요.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진짜 같이 살기 힘들다며 하소연했고 형님은 자기가 돈 못 벌고 어려워지니 갈라서자는 거냐면서 또 아주버님하고도 싸우고 하여튼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형님 입장에선 자기가 돈 없어지니 아주버님이 변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켜본 바로는 아주버님도 정말 많이 참으신 거거든요.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남편인 자기도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형님 같은 사람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톡 까놓고 자기가 돈을 벌면 얼마나 잘 번다고 가족들을 그렇게 무시하나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꼽주면 본인의 위치가 올라가나요? 저희 보고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하면 본인은 더 대단해지는 건가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희 부부 한심하다고 그렇게 비웃을 땐 언제고 결국 본인도 본인이 제일 한심하다 느끼는 돈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저희 형님 같은 사람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줘도 본인이 받는 상처에는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힘들 때 손 내밀어 줄 사람도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저도 더 이상 신경 끄고 살려고요. 없이 산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그거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제 가족에게 잘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똑똑하시고 똑 부러지는 우리 형님, 어련히 알아서 잘 사시길 바랄게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